깐부장키님. 네. 우린 깐부잖아. 깜부장. 오징어 게임 네. 보셨죠? 저 진짜 밤새 몰아봤습니다. 저도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아, 없어가지고 그쵸, 하루 그쵸. 만에 네. 정주행을 끝냈거든요. 네. 매달 지출을 좀 줄이고자 이 넷플릭스를 좀 중단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니까 못 끊겠더라고요. 야. 근데 또 한 가지 소식이 네. 이제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마블 찐팬이에요. 찐팬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둘 다 구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거든요. 넷플릭스도 약 10,000원 한 달에, 디즈니도 들어오면 아마 대략 뭐 10,000원 정도 하겠죠. 그런 것들 쌓이면 구독료가 꽤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우리 재테크 입장에서 음. 요거 좀 아껴가지고 아. 주식을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랑 마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타이밍 좋은 것 같아요. 디즈니와 넷플릭스 두 주식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네.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일지.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분은요. 벌써 밸런스 게임의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각오 준비하셨겠죠?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OTT 구독과 관련해서 과연 몇 개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리고 11월 12일자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론칭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 대 디즈니 내가 한 달에 10,000원밖에 예산이 없다면 뭘 구독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내가 딱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정해진 예산에서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과연 뭘 사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오늘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 OTT 서비스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좀 급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 돈으로는 약 한 70조 원 가량 됩니다. 야, 글로벌 시장 규모가요? 이제 유료 구독형 VOD라고 하죠. 네. 그 시장 전체 규모는 한 70조 가량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약 40%의 점유율을 단일 기업 넷플릭스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와. 압도적인 이제 글로벌 1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그 넷플릭스가 한국에도 2016년 1월달에 일찌감치 이제 진출을 해서 올해로 약 5년 정도를 맞이하고 있고 네. 2016년 3천억 규모에서 올해 약 1조 2천억 규모로 4, 5년 만에 그래도 한 4배 규모로 그러네요. 성장 속도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저 또 한편으로는 한국 토종의 OTT들도 네. 전투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아,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토종 OTT 중에서는 지금 네.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제 최대 주주는 SK텔레콤이지만 지상파 3사의 컨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웨이브가 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에 이어서 2위, 토종 중에선 1위고요. 그리고 이 웨이브의 뒤를 이어서 이제 CJ 계열의 티빙,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왓챠, 카카오 TV, 쿠팡 플레이. 이게 기업이 뛰어드는 걸 보니까 돈은 확실히 되는 시장인가 봐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 세 개의 플레이어가 이제 속된 말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야 우리도 있어 하고 이제 이렇게 참전을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네. 초반에는 네. 선점해야 되니까 네. 좀 뭐 소위 말해서 돈 좀 적자 나더라도 맞습니다. 저 같으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네. 구독자들한테 막 할인 티켓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애초에 자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자본력의 함수고요.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도 각각 이제 SK그룹, CJ그룹의 어떤 든든한 뒷배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금 투자도 하는 것이고 또 마케팅도 하는 것이죠. 어. 외국계 중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네. 그리고 우리 토종 OTT 중에서는 웨이브랑 티빙. 한국 예능이 좋다라는 분들은 사실 굳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할 이유는 없거든요. 내가 웨이브를 선택해서 지상파 3사에 저희 MBC에도 재밌는 예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4개의 OTT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나눠 먹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자, 그런데 오늘 밸런스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사장이 이 추리닝을 입고 또 나올 정도로 인증샷을 찍을 맞아요. 정도로 네.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좀 넷플릭스가 더 핫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넷플릭스가 원래는 뭐 제가 알던 이런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OTT 기업으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이제 1997년도에 비디오 대여를 첫 사업으로 시작했던 기업입니다. 비디오 그래서 대여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DVD를 이제 대여하는 사업을 했고요. 우편 형태로 대여를 하고 다시 회수받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업을 97년부터 거의 한 2005, 6년까지 7, 8년도 초기 시절은 그걸로 이제 사업을 키워왔고요. 오래 했네요. 이게 갑자기 뭐 잘 안 돼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은 아,
잘 안 돼서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이제 97년도가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넷 기업들이 쭉 올라오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시장을 조금 일찍 본 거죠. 와. 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스트리밍해보자. 와. 그게 이 OTT의 어떤 최초의 개념입니다. TV나 온 에어도 아니고 이런 케이블을 통해서도 아니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선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투자자분들한테 익숙해지신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2002년 저희 월드컵에 흥분해 있을 때 그때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어허. 네. 아, 그때 그래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한 주가가 한 3불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600불이지 않습니까? 20배 아닙니다. 200배입니다. 200배네요? 네, 20배가 아니라 200배. 그때 산 사람 있을까요? 그때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사서 지금 보유하려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내가 그걸 샀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어야. 불과 한 2, 3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만 해도요. 적자 나는 기업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다들 망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테슬라처럼 예. 진짜로.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굴지의 기업이 된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출시를 한 게 디즈니를 겨냥한 게 아닌가 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로 날짜를 비교적 확정 지었던 시점 자체가 이미 한 한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상황에서 DP가 먼저 나왔고 오징어 게임이 불과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디즈니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디즈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아. 실제로 넷플릭스가 올해 2월 달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거의 한 그 월 순이용자 수 기준으로 1000만 명 가까이를 찍었다가 3, 4, 5, 6월 내내 한 20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어요. 예, 넷플릭스 볼 거 다 봐뒀으니 네. 일단은 좀 해지해야겠다. 그러네. 그런 수요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7월, 8월 달에 다시 또 넷플릭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야. DP랑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해지할까 하다가 네네. 오징어 게임에 혹한 오징어 그런 게임.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을 마냥 이제 즐겁게 너무 재밌다 네.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네. 다음날 이제 TV를 틀었더니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주가들이 또 그쵸. 오르고 있다라는 네. 말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딱 발만 걸치면 다 오징어 게임 관련주라고 하더라고. 하루가 다르게 뭐 돌아가면서 오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련주는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사실 오징어 게임의 수혜주는 넷플릭스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사실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사돈의 팔촌이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저는 막 보면서 아 역시 나 같은 주린이는 또 한 발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맞아요. 잘못해서 따라 들어가면 진짜 물릴 수 있어요. 예. 그쵸. 진짜 오, 조심하셔야 되고. 맞아요.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오징어 게임 수혜주가 따로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예요? 유튜브, 넷플릭스가 기껏 오징어 게임을 제작비 들여서 잘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그거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아 조회수가 막 터지는 거예요. 저도 맨날 보고 있어요. 그쵸? 계속 눌러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제주는 넷플릭스가 오. 부리는데 수익은 유튜브가 다 가져가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 또 추리닝을 입고 나올 걸 그랬나봐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유튜브 광고 쪽하고 넷플릭스의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한 30조 정도 서로 되게 뺏고 뺏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넷플릭스의 최근 한 3개월 주가 또는 한 1년 정도로 시계를 넓혀서 보시더라도 주가는 박스권이었어요. 완전한 박스권 느낌이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글로벌 흥행 뉴스들 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컨텐츠들을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 우리 소스모키님은 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넷플릭스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데이터 하면 넷플릭스를 간과하시는데 사실 넷플릭스만큼 데이터 덕후가 또 없어요. 그래요? 이게 넷플릭스가 그 2006년도에 알고리즘 대회라는 걸 열어요. 알고리즘 대회. 네, 넷플릭스 프라이즈라 그래서 상금을 걸고 이거 우리 고객들한테 추천하는 정확도를 높여주는 팀한테 10억을 주겠다. 그 무려 3년에 걸쳐서 대회를 엽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 알고리즘에 집착했던 회사예요. 그렇네요. 유리님이 넷플릭스 지금 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프로모션 알려주듯이 실제로 이렇게 앞에 건너뛰기를 몇 번 누르는가, 빨리 감기는 몇 번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수집하고 있어요. 소름.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서운 거죠. 자, 그럼 우리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네. 넷플릭스만의 경쟁력 뭐가 네. 있어요? 일단은 이제 연 한 17조씩 이제 컨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이제 컨텐츠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컨텐츠든지 글로벌 동시다발 확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이를 기반으로 사실은 지금의 넷플릭스가 있다라고 보셔도 야.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초대박 오리지널 컨텐츠가 하나 빵 터져주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작가들이나 PD분들, 훌륭한 컨텐츠 제작자들이 우리 넷플릭스로 갈래.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처음엔 눈덩이가 되게 작았는데 누가 넷플릭스 갈까 했는데 갑자기 이 작가도 이 작가도 이 작가도 이 배우도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은 이제 지금의 넷플릭스가 된 것이죠. 더 이제 소위 말하는 S급 스타들이 서로 이제 넷플릭스 한국어 오리지널 컨텐츠에 나오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또 컨텐츠 수급이 쉬워지고요. 그런 이제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마블 시리즈다. 뭐 스타워즈다. 하나의 시리즈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쭉 끌고 가잖아요. 하나의 IP로. 그런 게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아직 없죠. 어떻게 보면 디즈니는 사실 거의 100년 된 맞아요. IP 기업이잖아요. 예, 미키마우스가 100년 전, 한 100살 넘었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100년 된 IP 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신생, 불과 2013년부터니까 이제 8년째 겨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넷플릭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대단한 성공이고요. 참. 그거 말고도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오징어 게임 덕분도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슬슬 게임 구독 네, 이쪽 맞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대작 게임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넷플릭스 유저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락인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좀 소프트한 게임.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과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캐주얼한 그런 게임들 위주로 일단은 이제 넷플릭스 구독자들을 좀 묶어두고 그러고 나서 가입자당 이제 요금을 좀 올릴 수 있게 될 때 그때 이제 게임에 대한 투자가 수반이 되겠죠. 근데 궁금한 점이 아까 넷플릭스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게임 산업 진출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앞으로 뭐 게임 산업이 정말 진짜로 구현이 되고 네. 영화까지 섭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넷플릭스, 지금 25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만들었던 넷플릭스는 사실상 TV 드라마 내지는 예능, TV 쇼라는 카테고리가 거의 시총의 90%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영화가 고도화되고 게임이 고도화되는 신호가 나오면 나올수록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의 상단이 열리는 그림이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넷플릭스에 또 어마어마한 대항마가 또 있죠. 디즈니 그렇죠. 플러스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국내에 상륙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해외 후기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마블이나 디즈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좋아하면 무조건 강추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은 이제 되게 뒤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료 가입자의 그 올라갔던 속도가 지금 1억 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 2, 3년 정도가 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네. 우와.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OTT 1위가 이제 넷플릭스인데 2억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명 정도의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억 2천만 정도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저도 보면은 그런 제가 구독 서비스 하는 기업들 전략을 보면 네.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처음에는 막 4인까지 뭐 맞습니다. 하다가 네. 점점 줄여요. 맞습니다. 줄입니다. 2명, 1명 네. 이렇게 지금 네. 디즈니랑 넷플릭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이제 장악하고 나서 그런 전략을 또 쓰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가능성이 예,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 이제 부담이 되시면 이제 쪼개셔야 됩니다. 친한 분들과. 지금도 쪼갰는데. 네, 그러니까. 아. 디즈니가 진짜 무섭다고 느낀 게 K유럽에서 봉사하시는 분 만났더니 국내 VOD 재생 시간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바로 그 겨울왕국이래요. 그냥 그 자녀분들 있는 집은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맞아요. 가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지 않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왕국도 그렇고 그리고 픽사 애니메이션, 네, 네, 네. 뭐 싱이나 네, 네. 또 제가 어른이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어요. 생각도 많아지고 울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심지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제가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저도 되게 좋아해요. 인사이드 아웃 조금 정말 닮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누구랑 닮았을까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넷플릭스 주가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이 디즈니 주식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때요? 일단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110불, 120불 정도에서 200불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 받았어도 여전히 170불 정도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50% 이상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디즈니가 코비드 초기 때는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코로나 피해주. 예, 왜냐면 이제 박스오피스가 완전히 이제 거의 사멸되다시피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즈니 수익의 30%를 차지하는 디즈니 랜드 비즈니스가 또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숫자들이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월 9,900원 한 10불 정도 되는 구독료도 있지만 그런 대작 애니메이션들, 뮬란 때도 그랬고요. 동시 개봉을 하면서 30불씩 돈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박스오피스에서 잃었던 수익을 또 일정 부분은 또 메이크업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디즈니의 이익이 회복되는 속도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즈니가 좀 더 유리하다, 당분간. 왜냐면은 그 앞서 힌트를 주셨는데 디즈니 매출의 큰 부분이 아직까지는 테마파크, 영화, 우리 박스오피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광고, 지금 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요즘 먹는 치료제도 나온다는 기대감도 불고, 네.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하면 유니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영화 보기 꺼려졌던 것도 한번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여행 가서 테마파크도 한번 가보고, 네. 그동안 못 갔으니까 돈도 좀 더 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벌써 디즈니로 선택하신 거 약간 아니죠? 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니죠? 네네네. 아, 그렇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면 어떡하나라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징어 게임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직 아직 모르니까. 끈을 네. 놓지 마시고. 네. 그럼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징어 게임도 핫했지만 여전히 이 마블이라든지 디즈니 매니아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2분기에 이 디즈니 플러스 신규 가입자가 넷플릭스보다 8배 야. 많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국내에 딱 상륙을 하게 되면 이 OTT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면 디즈니는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10,000원인데 보실래요? 이래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대체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OTT들 여러 OTT들이 사실 이게 8,000원, 10,000원 제 돈 주고 쭉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로모션 때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또 좀 끊었다가 딴 거 보다가 이렇게 취사 선택을 보통 하시지,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4, 5년째 그냥 저는 구독 중입니다, 이런 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나라들에 있어서 디즈니 주니어나 디즈니 채널들이 다 지금 끊겼어요. 다 잘랐잖아요, 디즈니가. 우리가 이제 직접 할 거니까 이제 케이블 채널 내려주세요. 그럼 이제 수많은 그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디즈니 매니아 기다리고 중에서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를 애들을 위해서라도, 오. 또 어른들이 볼 콘텐츠도 사실 많잖아요. 그럼요. 마블이나 스타워즈, 저도 좋아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IP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치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전통 헤게모니 4사 중에서는 내가 아직도 대장이야. 실제로 시가총액도 넷플릭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크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예 오리지널 컨텐츠 싸들고 들어오잖아요. 네. 넷플릭스랑 이건 대전 그냥 한판 대판 붙겠다는 거거든요. 아. 짐 싸들고 그냥 들어오는 거네요. 우리 디즈니 아. 컨텐츠 이렇게 있으니까 할래 말래 이게 아니라 네. 저희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어. 네, 디즈니도 있고, 뭐 무비인 같은 500억짜리 드라마, 한국 드라마 이렇게 몇 개 업어오거든요. 그쵸, 그쵸. 네,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월 9,900원. 또 연간 구독하면은 연 99,000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쌉니다. 네. 아. 8,000원 정도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작심을 괜찮은데요. 했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태 지역에 야심차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싸늘하거나 이미 넷플릭스가 시장을 많이 선점해 버렸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넷플릭스의 컨텐츠는 성인을 철저하게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다소 자극적이고 다소
센 어떤 억눌려 있었던 것들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 반면 디즈니의 컨텐츠는 철저하게 가족을 지향합니다. 아. 네, 그런 게 있네. 맞습니다. 예. 색깔이 달라요. 그럼 그 다른 색깔로 들어왔을 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볼 정도가 돼야 또는 나는 이거 이제 질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그만 보고 자극적인 컨텐츠 그만 보고 나는 가족적인 것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오프가 돼야 이제 디즈니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또 출퇴근 시에 또 다들 이제 개인화 기기로 저희는 맞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혼자 보고 싶은 모바일 거 있는데. 기기로 컨텐츠를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예. 이게 넷플릭스를 적극적으로 끊고 디즈니로 넘어가는 그런 수요가 또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포인트네요. 이제 디즈니에서 500억짜리 드라마를 준비했대.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한 달 무료할 때 그것만 그때 잠깐. 뭐 그렇게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에 체리 피킹만 딱 하고 빠지고 피킹하고 빠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넷플릭스도 2년, 3년, 4년 꾹 참았겠죠, 속으로는. 예, 그냥 언젠가 될 거야, 터질 거야 하다가 이제 킹덤이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2019년 1월 그때부터 사실은 한국 MAU 결제액 이런 것들 월별로 쫙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로컬의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그 디즈니 플러스 한국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또 영향받는 국내 네. 회사가 있을지. 있죠. 실제로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에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뉴가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 바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롭게 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꾸준하게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레벨업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컨텐츠 제작사들, 드라마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이 굉장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까 약간 그 디즈니의 가족 단위라 그래서 조금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가 딱 2달 전에 영화관 갔을 때마다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영화관 빌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갔는데 사람이 많죠, 요즘.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가면 디즈니가 그래도 밖에 나가 놀면 디즈니 아닌가 아,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저는 이제 당분간 디즈니를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디즈니 플러스에 한 표를 아. 던졌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넷플릭스에 워낙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아직 디즈니와 마블 감성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일단 구독을 먼저 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아하. 할게요. 너무 한쪽으로 몰려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섭외를 하셨을 때는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약간 디즈니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약간 흔들렸는데 아하. 저도 사실은 디즈니입니다. 어떻게 세 명 다. 네, 만장일치네. 아. 왜 디즈니냐면 왜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자본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결국은 그 기업의 이익의 어떤 잠재력, 잠재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디즈니는 업황이 조금만 일반적인 수준을 회복해도 15조에서 20조 원을 벌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300조가 결코 비싸지 않아요. 과거로만 돌아가도 네. 이 정도는 간다. 예년 수준만 해도 영업이익의 한 지금 2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PER로 봤을 때 비슷한 숫자가 나오겠죠. 한 20배 정도 수준인 반면에 넷플릭스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막 뚫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OTT 플랫폼 사업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률의 맥스치는 이미 지금 경험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그럼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이익이 늘기 때문에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금 이익의 약 한 3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2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3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의 어떤 그 센세이셔널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디즈니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가 네. 수익 뽑아내는 걸 진짜 잘해요. 맞습니다. 굿즈 정말 보면은 네. 영화 하나 대박 나면 캐릭터 만들고 티셔츠 팔고 컵 팔고 맞아요. 테마파크에서 그 놀이기구 만들고 맞습니다. 정말 이 우리 기업은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긴 하죠. 넷플릭스는 진짜 오징어 게임 만들었는데 지금 따로 후속 그 돈 뽑아내는 게 좀 그렇네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새 컨텐츠. 맞아요. A 다음 B 만들어야 되고 B, C, D 해서 G, Z까지 가야 되는데 디즈니는 그게 아니라 우리 미키마우스 하면 이제 그걸로 계속 그러니까 100년째. 미키마우스 아이스크림 아직도 팔더라고요. 100년째 그냥. 그게 바로 IP의 파워라는 거죠. 그럼 메가 IP. 메가라는 수식어로도 모자라는 수준이죠. 디즈니는. 맞네. 네, 흔들렸던- 그런 점에서 네, 저는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도록 아. 하겠습니다.
돈대돈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요. 연건님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요? 예, 일단 또 이렇게 두 번째 네. 출연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좀 익숙하더라고요, 네. 스튜디오.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투자자 여러분들 또 이 14F 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앞으로도 재밌는 정보와 또 밸런스 게임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또 오늘 주제처럼 비교해보고 싶은 종목이나 비교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안녕.